자, 6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5주차, 4주차죠. 4주차 때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은 경영의 기능 중에서도 마케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화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문화는 뭐입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문화는 동일한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규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규범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은 또 뭐예요, 여러분? 그죠? 특정 사안에 대한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 관념이죠. 규범은 한 사회 내, 한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에 대한, 그죠? 사회적 규약이죠. 사회적 최소한의 규약인 것이죠. 그럼 이런 문화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아니죠. 문화는 변화되는 개념이에요. 과거로부터 답습되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 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는 어때요, 여러분? 불변의 문화가 아니었죠. 조선시대 때하고 지금의 문화가 어때요? 다르죠.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체계도 다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후대 앞으로는 더 지금 갖고 있는 문화와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얘기도 바로 이런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문화와 사회적 환경들이, 사회문화적 환경들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국의 문화하고 진출한 해외 시장, 그 국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매 성향과 소비 패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와 다른 외국 해외 시장의 문화를 구분하는 게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언어 같은 거, 그죠?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 아름다움, 미학, 에스테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나라는 붉은색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그린색을 좋아하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흰색을 좋아하고, 뭐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그죠? 관점, 미적인 관념에 대한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종교, 중요하죠. 종교. 그죠? 종교도 문화를 구성하는 아주 큰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 그죠?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value를 평가하는 그 기준점들이 상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족제도. 사회 계급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주로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문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들로는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가 다른 것을 인식하는 단계는 어떤 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나요? 내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느끼게 되겠죠. 또는 내 문화권에 다른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우리 클래스 안에 모두 한국인인데 외국인 한 명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외국인인가 보다. 저 친구는 저러네,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행동이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은데, 언어도 영어를, 외국어를 쓰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죠. 또는 내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에 가서 내리자마자 어떤 걸 느껴요? 이질감을 느끼죠.
내가 이 문화권에 왔구나. 음식을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시키는 거지 여기는?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니지? 이게 전부 이 문화권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좀 인사를 이상하게 하네. 얼굴로 뽀뽀도 하고 뭐 그러네. 뭐 이런 것들 좀 다르게 느끼는 거죠. 자, 일단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차이를 느끼게 되고 미학으로도 이제 느끼게 되죠. 자, 이 미학적인 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초코파이 아시죠, 여러분? 초코파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 미학적인 관점에서 포장, 패키징 색깔을 바꿨어요. 원래 초코파이 상자는 파란색이었어요, 푸른색. 근데 중국에 갈 때는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선호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미학적으로 붉은색을 선호하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상으로 패키징을 붉은색 상자를 만들어서 진출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전히 푸른색으로 쓰다가 한국에서도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언제인지 아세요? 초코파이 상자가 붉은색 계통으로 바뀐 게 2002년도예요. 그때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붉은 악마가 등장하고 붉은색 물결이 사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색이 됐죠. 그때 마케팅적으로 또 상자를 붉은색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 미학은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학 관점은 뭐 우선 컬러, 색깔, 그죠? 색, 디자인, 음악 이것도 이제 미학의 관점에서 다룰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히 뭐 마케팅 전략, 프로모션 같은 거 할 때 CF를 찍는다든지 상품 패키징을 한다든지 프로모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서도 그저 효과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종교 어때요, 여러분? 이 종교. 자, 제가 볼 때 이 종교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 큰 갈등들은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미국과 이슬람 진영. 그죠? 이 종교는 이제 국가별로 종교에 대한 관념이 좀 달라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광고를 하거나 할 때도 해당 국가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문화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광고 계획을 수립하고 마케팅 활동,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저쪽 종교적,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에 위배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관 어때요? 가치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숙취 해소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회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회식한 다음에 회식 전후에 숙취 음료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취 음료라는 제품을 마케팅하고 광고를 할 때 어때요? 그런 걸로 얘기하죠. 뭐 회식 문화 후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마시면 뭐 술이 들취한다. 그 다음 날도 뭐 숙취가 해소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그 사회의 가치관이 그렇죠? 보통 주말이 아닌 평일에 회식하는 것 자체가 용인되지 않는다. 어떻게 주중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회식을 하고 그 다음 날 술이 안 깨서 숙취가 남을 정도까지 회식을 하는 것 자체가 용인할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가치관 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런 걸 선전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뭐 숙취 음료를 선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얼토당토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식기세척기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때요? 가정주부들의 어떤 설거지 행위를 좀 이렇게 덜어주고 굉장히 편리한 그런 가전도구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국가에서
가치관은 뭐냐면 가정주부가 가사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가사일을 하고 이런 거를 신성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효율성만을 앞세운 식기세척기라든지 또는 식자재에 있어서 편리성을 강조한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광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의 마켓에 침투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식자재를 신선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시장에서 구매해오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가치를 버리고 공장에서 만든 그런 어떤 편리한 냉동식품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사회의 가치관과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겠죠. 식기세척기 그 설거지를 어떤 기계에 맡기고 이렇게 가정주부가 이렇게 그런 가사일의 신성성을 좀 저버리고 이렇게 비춰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런 가치관에 반하지 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편리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식기세척기는 위생적으로 사람이 설거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독 효과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위생적이고 그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유용한 제품이다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제도. 가족제도 생각하면 우리가 대가족이냐 소가족이냐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현지 문화상 가족 중에 어머니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좀 센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아버지들아 아니면은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들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용되는 구매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어떤 가족 제도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틀이 아니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회 계급. 사회 계급이 있나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계급이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양반 반상의 어떤 제도가 있었지만 산업공상.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죠.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우리가 사회 계층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 계층에 있고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기업에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제품에 대해서 얼리 어댑터가 될 수 있는 계층 또는 내 제품을 사용하고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계층이 있다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프로모션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특정 국가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또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의 문화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전 세계의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죠. 이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문화. 한 개 국가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도 힘든데 전 세계 국가의 문화의 차이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식별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 두 개의 연구가 있었어요. 홉스테드 학자와 폴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게 있는데 홉스테드는 4차원 모델이라고 하고 여기는 2차원 모델. 그러니까 두 학자 모두가 국가별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홉스테드는 4개 기준. 권력 격차. 두 번째, 그다음에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 그다음에 남성성, 여성성. 그러니까 권력 격차, 개인주의, 집단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 남성성, 여성성을 갖고 그 국가별, 시장별 소비자들의 문화를 구분을 했어요. 어떤 A 국가는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므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고려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려를 하면 되겠다. 이런 기준점들이 되겠죠. 여기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고배경 문화, 저배경 문화. 하이 컨텍스트 컬처, HCC, 로우 컨텍스트 컬처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정되는 것을 용인하느냐, 안 용인하느냐 정도. 그 나라의 문화가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크냐, 아니면 집단의 가치에서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다음에 불확실성,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높은 문화권이냐, 그렇지 않을 거냐.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남성적인 문화에 가깝냐, 아니면 여성적인 문화에 가깝냐. 그럼 남성적인 가치는 뭐냐? 권력, 도전, 명예, 성취 이런 거고, 여성성은 행복, 관계의 질, 삶의 질,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런 거로다 국가별 문화를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또 홀이라는 학자는 고배경 문화, 하이 컨텍스트 컬처냐, 로우 컨텍스트 컬처냐, 이 두 가지로 국가를 구별해서 문화의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요. 고배경 문화의 특징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언어의 전달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문화된 언어가 전달하는 그 맥락보다는 그 당시 정황이 준 거예요. 컨텍스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황이 중요성이 높은 문화,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고배경 문화인데, 고배경 문화는 뭐예요, 여러분? 말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참 잘한다, 잘해. 이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반대의 얘기잖아요. 그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야, 친구야, 너 생일이라 내가 선물을 샀어. 생일 축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뭐 이런 걸 샀어 이렇게 해야잖아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정황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뭐 이런 걸 다 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야, 됐어. 뭐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배경 문화라는 뜻이에요. 저배경 문화는 뭐예요? 그 말이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전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때요, 여러분? 경영 활동을 하거나 무역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잘못 오인될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많겠죠.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다면. 음식을 대접할 때 어때요? 우리나라는 차린 것도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죠. 지금 차린 게 없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문화는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홉스테드 4차원 모델에 의하면,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연구 60년대 했던 결과인데, 우리나라는 권력 격차가 큰 거, 불평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 승인하는 문화, 집단주의적 가치가 큰 문화,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아주 높은 문화, 그 다음에 여성적인 문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마 권력 격차가 큰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큰 거로 변화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민주화가 덜 됐을 상황에 연구가 된 거고, 지금 민주화가 됐으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강한 거로 변화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이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는 아직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높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 좀 안정적인 어떤 계획 이런 거를 많이 추구를 하죠. 지금은 요것도 여성적인 문화에서 남성적으로 좀 더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홉스터의 예전에 연구했던 결과이고, 지금 하면 아마 좀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이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